이른바 중대재해처벌법, 중처법이라고도 부르는데 중대재해처벌법. 어떤 공장에서 말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사람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그게 이제 크게 다치거나 또는 생명을 잃거나 그래서 중대 재해가 되는 거죠. 그럼 예전에는 이제 그거를 경찰이 수사를 해서 그 이제 그 공장의 그 이 관리자 이 사람이 거기 직무를 태만을 했다든지 또는 불법적인 업무 지시를 했다든지 뭐 또는 거기 안전 규정이 있는 만큼 갖추지 못했다든지 이제 이럴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합당한 처벌을 했는데 중대재해 처벌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장장만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그 회사 사장님을 처벌하겠다 이런 겁니다. 무조건. 이제 그래서 그것을 지금까지는 50인 이상 작업장, 그러니까 웬만큼 규모가 있는 그런 작업장에만 이제 적용을 했다가 50인 미만, 그러니까 직원이 49명, 그다음에 다섯 명 이상, 그러니까 5명부터 49명까지 있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이 사업장에도 적용을 하되 2년을 유예한다. 이제 이런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여당이 2년을 유예를 합시다 그랬는데 그 우리나라 양대 노총이 이걸 반대를 했어요. 유예하지 말고 당장 시행하라. 그래서 이제 이거를 27일 날 법이 일단 발효가 됐고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이제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 협치를 하는 의미에서 타협책으로 국민의힘에서 산업안전보건청을 신설하겠다. 산업안전, 산업진흥공단이 아니라 산업안전 그리고 근로자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 두 가지 개념을 집어넣은 거죠. 산업의 안전과 보건을 책임지는 정부 조직을 하나 새로 만들겠다 이겁니다. 그게 이제 야당의 요구였거든요. 그래 그걸 받아줄 터이니 대신 50인 미만 작은 사업장에 적용하려고 했던 중대재해처벌법을 2년 동안 좀 미루자 했는데 처음에는 야당이 그걸 민주당이 받을 것처럼 하다가 어제 의원총회에서 거부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노조에 굴복한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이제 여기 영세 사업자들 주로 하시는 분들 소상공인들 이런 분들이 여기 해당되는데 이분들이 약 83만 명쯤 되고요. 거기에 고용돼 있는 근로자가 약 800만 명쯤 됩니다. 그래서 83만 작은 사장님들하고 800만 근로자들 이분들을 아랑곳하지 않은 채 더불어민주당이 그냥 노조 눈치만 본 거죠. 그리고 강성 지지자들만 본 거죠. 이것은 이제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최저임금하고 똑같은 겁니다. 최저임금을 자꾸 올리는 겁니다. 이를테면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편의점 알바생 있잖아요. 알바생 입장에서 본다면 또 내가 뭐 어느 주물 공장에 있는데 주물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제가 누구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최저임금 올려주면 좋죠. 마구마구 올리면 좋죠. 1시간 일하는데 얼마 받는다 이거 있잖아요. 뭐 8,000원 1시간인데 8,000원 9,000원 뭐 10,000원 넘어가고 12,000원 20,000원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 알바생을 그 근로자를 고용한 사장님이 견뎌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임금의 2분의 1, 3분의 1밖에 안 되는 베트남에서 만드는 물건, 중국에서 만드는 물건, 필리핀에서 만드는 물건, 이걸 어떻게 이겨냅니까? 이겨낼 도리가 없는 거죠. 그런 알바생을 편의점에 두고 어떻게 편의점을 운영을 합니까? 할 도리가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빵집을 어떻게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직원을 내보내는 겁니다. 김군 좀 와봐라. 야, 내가 너하고 같이 일한 지 얼마 됐지? 1년 반 됐지? 너 정말 일도 잘하고 착하고 그런데 어쩔 수 없다 나도. 또 이제 다음 달부터는 나오지 말아라. 너한테 내가 돈 많이 안 주면 불법으로 내가 쇠고랑 차게 생겼어. 내가 쇠고랑을 차면 이 가게를 네가 할 수는 없잖아. 알바생인데. 그럼 내가 쇠고랑을 차는 순간 이건 끝이야. 그냥 우리 가업은 끝이야. 뭐 쇠 주물 공장 10몇 명 있는데 그거 안 해주면 사장님이 붙들려 간다. 구속 수감된다. 끝입니다. 끝. 수만 명 직원이 있는 그런 대기업은 사장님이 어떻게 되더라도 그 밑에 다 뭐 부사장 뭐 전무 뭐 쫙 조직들이 있고 그 시스템이 운영이 되는데 10명 직원이 있는 데서는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사장님 안 계시면 그 가게는 끝인 거죠. 그 공장은 끝인 거죠. 이게 이제 최저임금이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도 마찬가지예요. 중대재해처벌법도. 가령 일을 하다가 어느 주물 공장에서 누가 다쳤다. 그래 경찰이 수사를 해가지고 이건 중대재해에 해당되네. 사장 구속. 그러면 그 공장은 문 닫는 겁니다. 그냥 그날부로. 그러면 이제 이 사장님들이 어떻게 하느냐. 가령 제가 직원을 6명을 데리고 일을 하는 어떤 공장, 조그마한 공장을 하나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바로 2명 내보냅니다. 야, 나는 4명으로 해야 돼. 그래야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이 안 되거든. 미안한데, 너희들 참 일 잘하고 성실하고, 내가 이제 우리 식구처럼 다 되는데 내 눈물을 머금고 너하고 이별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그 근로자를 위한다고 만드는 이 법률들이 최저임금에 관한 것들, 중대재해처벌에 관한 것들이 오히려 그 근로자들을 내모는 그런 정반대의 결과를 낳고 있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한테 또는 더불어민주당의 이런 중대재해처벌법을 지지하고 있는 그쪽 지지자들한테 묻고 싶습니다. 무엇이 민생입니까? 민생이 뭡니까? 노조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민생입니까? 800만 근로자들의 직업 안정을 보장해 주는 것이 민생입니까? 중소기업 중앙회 대한전문건설협회 17대 단체 입장문 내서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을 지금 토로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절절한 그런 현장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경북 고령에서 직원 36명을 고용하고 있는 김종태 다산주물 대표. 매출이 반토막 나고 있는데 지금 직원들한테 하는 말은 일 안 해도 좋으니까, 일 적게 해도 좋으니까 제발 사고 안 나게 해. 사고 안 나게 해. 사고가 났다 그럼 우리 공장 문 닫아야 돼. 바로 나는 잡혀가고. 지금 일제강점기에 무슨 독립운동합니까? 순사가 와서 알면 우린 전부 다 잡혀가. 지금 이런 겁니까? 조선일보 사설. 영세 사업장 특성상 사업주가 구속되면 사업장이 문을 닫아야 한다. 결국 일자리가 없어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근로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런 사업장이 전국에 83만여 곳이고 이곳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800만 명에 이른다. 민주당 눈엔 노동계의 표만 보이고 이들의 표는 안 보이는가? 결국은 얘기가 돌고 도는데요. 선거 잘해야 됩니다. 정치가 경제에 좋은 영향을 미칠 때도 있지만
그보다는 악영향을 미칠 때가 많고, 그 악영향은 어디서 대개 비롯되느냐? 다수당이 어디냐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아니, 자기가 같이 일하는 한 식구 같은 근로자가 기계에 몸이 다치기를 바라는 그런 사장님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 사장님들을 예비 범법자로 일단 보는 겁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 하는 것은.